오늘 저는 많은 의사들이 좀처럼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의 90%가 탄수화물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본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매일 매 끼니마다 혈당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호성 의사입니다.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단 음료도 안 마시는데 왜 혈당이 높은 건가요? 아침에 무엇을 드셨냐고 여쭤보면 거의 항상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흰 쌀밥 한 그릇 또는 빵 한 개 또는 삶은 감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30% 이상이 당뇨 전 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 수치는 50세에서 70세 연령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밥이나 빵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드시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며 너무 간단해서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60세 이상에게 탄수화물이 위험한 이유, 탄수화물이 나이가 들수록 왜 더 까다로워지는지 이해하려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60세가 지나면 몸이 당을 처리하는 방식이 30대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췌장, 즉 신체의 인슐린 공장이 노화되어 활동이 느려집니다. 오래된 전기 주전자처럼 아직 쓸 수는 있지만 끓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에 아시아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40에서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흰 쌀밥 한 그릇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인슐린이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더 오래 머물면서 혈관, 신장, 눈, 심장에 조용히 손상을 줍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완전히 끊으면 피로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며 식욕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탄수화물을 2주일 동안 참다가 오후 내내 과자 한 상자를 다 드신 환자분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해결책은 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4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먹는 순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에서 음식을 먹는 순서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2배나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학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 200명 이상을 12주 동안 추적 관찰하며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 채소와 생선 및 육류를 먹었습니다. 나머지 그룹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15분 후에 밥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식후 혈당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40%, 단지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그것이 위와 장 안에 일종의 완충층을 형성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탄수화물을 홍수에, 채소와 단백질을 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댐이 없으면 물이 5분 만에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댐이 있으면 물이 천천히, 안전하게 흐릅니다. 적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계란과 채소를 먼저 드시고 10분에서 15분 후에 밥이나 빵을 드십시오. 점심 식사, 나물 또는 데친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밥과 반찬을 드십시오. 저녁 식사, 채소 볶음이나 국을 먼저 드시고 10분 후에 밥이나 감자를 드십시오. 사흘만 적용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기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보시면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탄수화물을 드시기 전에 식히기. 이제 마법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밥 한 그릇을 드셔도 올바른 조리 및 보관 방법만으로 혈당 상승이 평소의 70%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성 전분 개념입니다. 밥, 빵 또는 고구마를 조리한 후 실온 또는 냉장고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식히면 전분의 화학적 구조가 변합니다. 소화에 저항하게 되어 몸이 더 천천히 흡수하며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한국식 식사에서의 적용 방법은 매우 편리합니다. 밥의 경우 전날 저녁에 밥을 지어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하고 다음날 아침에 데우거나 볶음밥으로 만드십시오. 새로 지은 밥보다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고구마의 경우
찌거나 삶은 후 완전히 식혀서 차갑게 드시거나 살짝 데워 드십시오. 통곡물 빵의 경우 구입 후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하고 아침에 가볍게 구워 드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작은 팁을 드리자면 Every 저는 매 weekend, I 주말마다 often cook a 현미밥을 large 한솥 pot of 넉넉히 brown 짓고 rice, 7개의 divide it 소용기에 into 나눠 7 small 냉장고에 boxes, 보관합니다. and store it in 매일 the 한 refrigerator. 용기씩 꺼내 데워 먹습니다. 편리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내는 이것을 어른을 위한 밀 프렙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놀랍도록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전략, 스마트한 조합, 식사의 완벽한 조합.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탄수화물을 절대 혼자 드시지 마십시오. 항상 단백질, 좋은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와 함께 드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식사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왜일까요?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 장 안에 젤층을 형성하여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탄수화물을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아이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안전하게 걸어가는 3명의 어른과 같습니다. 2019년 아시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밥 한 그릇에 고등어 또는 두부 100g과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숟가락을 함께 드시면 밥만 드셨을 때보다 식후 혈당이 35%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식 식사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밥의 경우 항상 고등어 조림, 두부 조림 또는 살코기와 함께 드시고 된장에 찍어 먹는 나물 반찬과 참기름을 조금 곁들이십시오. 흰 쌀밥만 드시는 것은 혈당 폭탄입니다. 통곡물 빵의 경우 땅콩버터를 바르거나 삶은 달걀과 새싹 채소를 곁들여 드십시오. 아침에 흰 빵만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고구마의 경우 삶은 달걀, 데친 채소 또는 콩국과 함께 드십시오. 고구마 튀김을 혼자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흰쌀밥에 국 한 그릇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밥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등어 조림, 김치, 나물 반찬을 꼭 함께 드세요.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건 예전에 아버지가 드시던 밥상이네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당뇨병이 훨씬 적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비밀 무기, 식초. 이제 제가 비밀 무기라고 부르는 파트입니다.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 전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에서 2숟가락을 물에 희석해 마시면 식후 혈당을 20에서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당뇨 전 단계 환자 180명을 8주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신 그룹이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5% 낮게 나타났습니다. 체중도 약간 감소했습니다. 왜 식초가 효과적일까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또한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민감도를 높여 세포가 당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문 경첩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문이 더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에서 2숟가락을 물 200ml에 희석하여 천천히 마십니다. 식사 중에는 채소 무침, 데친 채소 또는 나물 무침에 식초를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치아 범랑질과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희석해서 드십시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식초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가장 저렴한 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식초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스마트한 탄수화물 선택. 탄수화물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혈당을 로켓처럼 끌어올립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릅니다. GI 지수, 혈당 지수가 이것을 측정합니다. GI가 7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GI가 55 미만이면 안전합니다. GI가 55에서 70 사이는 올바르게 드신다면 허용 가능합니다. 아시아 연구들에서 취합한 영양 데이터에 따르면 제한해야 할 고GI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쌀밥은 GI 약 72, 흰빵은 GI 약 75, 으깬 감자는 GI 최고 87, 쌀떡은 GI 약 87입니다. 반면 우선적으로 드셔야 할 저GI 식품은 현미밥으로 GI 약 66, 삶은 고구마로 GI 약 61, 통곡물 빵으로 GI 약 51, 그리고 두부는 GI가 매우 낮습니다. 실용적인 팁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흰쌀밥을 좋아하신다면 현미를 50% 섞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GI가 크게 낮아집니다. 빵을 좋아하신다면 통곡물빵이나 천연 발효빵 GI 약 48에서 52를 선택하십시오. 고구마는 항상 감자보다 낫습니다. 감자를 꼭 드셔야 한다면 작은 것을 골라 껍질째 삶아 껍질까지 드십시오.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7세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HbA1c 수치가 7.8%였습니다. 흰쌀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을 함께 적용하신 지 3개월 후 HbA1c가 6.2%로 낮아졌습니다. 약도 필요 없었고 굶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스마트하게 드신 것뿐입니다. 식후 운동, 모든 것을 바꾸는 10분.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비결입니다.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동안 가볍게 걷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전략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2022년 아시아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에 비해 혈당 최고치를 17에서 25%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활동 중인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혈액에서 세포로 당을 즉시 끌어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 잉여당을 위한 출구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등산이나 먼 공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베란다에 나가 숨을 들이쉬거나 계단을 몇 번 오르내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십시오. 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70이 세로 운동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 선생님, 공원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아파트 단지 주변을 10분만 걸어보세요. 최 씨는 이 주일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진료에서 식후 혈당이 약 10mml/L에서 7.8mml/L로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성 선생님, 이제는 아파트 계단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끼 식사의 황금 공식은 무엇일까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식혀둔 탄수화물 또는 저GI 탄수화물을 그 다음에 드십시오. 식전에 희석한 식초물을 마시고 식후 10분 걷기를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권장하는 4가지 조합입니다. 결론, 탄수화물을 끊을 필요 없습니다. 더 스마트하게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혈당 급상승을 걱정하지 않고도 밥, 빵, 고구마를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6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10분에서 15분 후에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둘째, 탄수화물 식히기입니다. 미리 조리해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하여 저항성 전분을 늘리십시오. 셋째, 스마트한 조합입니다. 항상 탄수화물을 단백질, 좋은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드십시오. 넷째, 식초를 활용하십시오. 식사 전에 사과 식초 1숟가락에서 2숟가락을 희석하여 드십시오. 다섯째, 저GI 탄수화물을 선택하십시오. 현미밥, 통곡물빵, 고구마를 우선하십시오. 여섯째, 식후 운동입니다. 10분에서 15분간 가볍게 걸으십시오. 이 전략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백 건의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식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 더 스마트하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방법을 2주일 동안 적용하시고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십시오.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수치를 보시면 왜 진작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탄수화물을 드시면서도 혈당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식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 특히 혈당을 걱정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도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무료 의학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매일 더 건강하고 자신있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심장 건강, 혈당, 혈압, 그리고 60대, 70대, 80대 이후에도 잘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새 영상을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혈당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길 원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을 드립니다. 저는 이호성 의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더 스마트하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